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점점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60대, 70대가 되면 몸 안의 기운도 줄고 피도 옛날 같지 않고 수분도 마르듯 빠져나가죠. 그래서 예전보다 더 쉽게 피곤하고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밤잠도 푹 자지 못하는 날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고갈된 몸에 우리가 자주 쓰는 방식이 뭐냐 하면 바로 커피예요. 피곤한데도 속이 안 좋아도 커피 한 잔으로 그걸 덮어버리고 오늘 하루를 억지로 버텨냅니다. 몸이 쉬자고 보내는 신호를 커피 한 잔으로 잠깐 꺼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은 괜찮은 것 같죠.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몸이 진짜 힘들다고 외치고 있는데 커피가 그 목소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로를 감추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커피를 마시고 나면요, 30분 이내에 우리 몸에서 아주 민감한 반응이 일어나요. 위와 식도 사이를 막고 있던 조임근이 느슨해지면서 위 안에 있던 강한 산이 그대로 식도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점막은 깎이고 위장 압력은 높아지고 결국 위산이 역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요, 가슴이 화끈거리고 목이 타들어가고 신물이 올라오고 말도 안 했는데 자꾸 기침이 나고 목구멍이 막힌 것 같고, 이 모든 게 바로 위산 역류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감기려니 체한거려니 하고 넘어가시지만 사실은 커피가 불씨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피로해진 몸을 속이기 위해 습관처럼 마시던 그 커피 한 잔이 결국 몸의 회복을 방해하고 병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 하버드의 한 연구팀에 따르면 카페인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에서 피로 관련 유전자의 활동이 뚜렷하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몸은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피로를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 커피의 진짜 얼굴에 대해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왜 커피를 끊으면 병원 갈 일이 줄어드는지, 어떻게 한 잔을 끊었더니 몸이 다시 살아났다는 분들이 늘어나는지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눈 비비며 커피부터 찾는 분들, 점심 먹고 나서 졸릴 때 커피 없으면 정신이 안 든다는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께 커피는 그냥 음료가 아닙니다. 생활의 일부고 습관이고 때론 친구처럼 느껴지는 존재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커피가 우리가 느껴야 할 피곤함을 감춰버리는 가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참 정직합니다. 힘들면 피곤하다고 말하고 지치면 쉬자고 알려주지요. 그 신호를 보내는 것이 바로 피로감입니다. 몸이 이제 그만 좀 쉬자 하고 보내는 사인인데 커피를 마시면 이 신호가 사라집니다. 피곤한데도 덜 피곤한 것처럼 느껴지고 사실은 쉬어야 할 몸인데 계속 움직이게 되지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커피에 들어있는 자극 성분이 뇌에 있는 피로 감지 센서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센서는 원래 지금 힘드니까 멈추세요라고 말해야 하는데 커피가 이 센서의 귀를 틀어막아 버리는 겁니다. 몸은 여전히 지쳐 있는데도 정신만 말짱한 척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게 되는 거죠. 커피를 통해 하루하루 피로를 숨기다 보면 결국 몸은 점점 더 고갈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위내시경을 받아본 분들 중에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시다가 마치 자동차 경고등이 켜졌는데 정비소에 가는 대신 경고등 전구만 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속은 그대로 망가져가는데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는 것이죠. 이쯤에서 하루 한두 잔인데 뭐 어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가 위장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부담을 줍니다. 커피는 입에 들어갈 땐 부드럽고 향긋하지만 위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속을 따뜻하게 덮어줄 것 같지만 사실은 자극의 연속이지요.
커피에 들어있는 쓴맛의 성분들이 위산을 훨씬 많이 만들어내게 하고, 그 위산은 원래 우리 몸이 스스로 보호하고 있어야 할 점막을 갉아먹습니다. 위 점막은 말하자면 위장의 우비 같은 겁니다. 비가 와도 젖지 않게 보호해주는 막인데, 커피를 매일 들이키다 보면 이 우비가 닳고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고 식후에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타는 것처럼 아프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결국 병원을 찾아야 하게 되지요. 위 점막이 거의 다 닳아있다는 진단을 받고 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공통점이 바로 커피였습니다. 특히 믹스커피나 프림 들어간 달달한 커피는 그 자극이 배로 늘어납니다. 위장 안에서 끈적거리는 잔여물이 남고 위 움직임을 방해하며 트림이나 울렁거림, 식욕 저하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엔 괜찮다가도 어느 날부터는 이상하게 요즘 소화가 안 되네, 자꾸 배가 더부룩하네 하는 느낌이 드는 것, 그게 다 커피 때문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커피는 힘을 주는 음료가 아니라 힘든 걸 못 느끼게 만드는 마취제에 더 가깝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못 느끼게 해버리니 오히려 회복할 기회마저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커피 한 잔 정말 나에게 힘을 주는 걸까? 아니면 내 몸의 외침을 잠깐 덮어버리는 것뿐일까? 커피를 잠시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병원을 훨씬 덜 찾게 되는 이유, 그리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지금도 커피 향이 생각나시나요? 괜찮습니다. 바로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내일 아침 그 커피 잔을 다시 바라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지실 겁니다. 조금 전엔 우리가 왜 피로를 감추는 커피에 속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짚어봤죠. 그럼 이제는 커피 안에서도 흔히들 괜찮다고 여겨지는 종류들, 그러니까 디카페인 커피나 라떼, 믹스커피에 대해 이야기를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디카페인 커피 말이에요. 카페인만 빠졌으니 이제는 건강하게 마셔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병원에서도 카페인을 줄이라고 하면 디카페인 커피를 대안으로 삼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달라졌을 뿐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카페인을 없애는 과정은 단순히 물을 끓이듯이 아니라 복잡한 화학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여기엔 다양한 화학약품이 사용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소량이긴 하지만 그 잔류 성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몸에 당장 큰 해를 주진 않더라도 매일같이 장기간 마시게 되면 몸속에 조금씩 누적될 수 있겠지요. 게다가 디카페인이라고 해도 커피 고유의 산성 성분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속 쓰린 분들, 더부룩하고 울렁거리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디카페인 커피로 바꾸고 나서도 비슷한 증상을 계속 겪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카페인은 빠졌을지 몰라도 위를 자극하는 본질은 여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즐기시는 라떼나 믹스커피입니다. 우유 들어갔으니 속이 부드러울 것 같고 달달하니 기분도 좋아지고 입에도 착 감기죠. 그래서 이건 괜찮겠지 하면서 커피 대용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위에는 더 나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우유나 프림이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위산 자극이 줄어든 듯 느껴지지만 이 성분들이 위 안에서 끈적하게 남아 점막에 들러붙습니다. 그 결과 위 안이 답답하고 껄끄러운 감각이 오래 지속되는데요. 이건 단순한 포만감이 아니라 위장이 무거워지고 소화가 느려졌다는 신호입니다. 게다가 단맛 때문에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힘이 난다는 느낌을 받게 되지만 그 뒤에 곧바로 찾아오는 혈당 급강하가 무기력, 피로, 짜증,
허기 같은 현상을 몰고 오지요. 한방에서는 이렇게 몸속에 끈적한 불순물이 남아 찌뿌둥한 감각을 만들어내는 걸 담음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깨끗하게 씻기지 않은 기름때 같은 것이 위에 남아있는 셈이죠. 이 담음이 점점 쌓이면 트림, 울렁거림, 잦은 더부룩함 같은 불편이 따라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에겐 라떼나 믹스커피가 평범한 커피보다 더 독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자극을 알면서도 계속 커피를 찾게 될까요? 이쯤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바로 중독입니다. 단순히 맛있어서, 습관이라서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뇌가 커피에 의존하게 되어버리는 구조적 변화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이 도파민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순간적으로 의욕을 솟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뇌가 스스로 도파민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치 외부에서 계속 도와주니까 이제는 스스로 하지 않겠다고 결정해버리는 거죠. 그 결과 평소라면 기분이 좋아질 만한 일도 별로 반응이 없고 웃을 일도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이 사라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상태가 오래되면 우울감까지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 커피 없이는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지고 몸과 마음 모두 점점 더 피로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쉰 이후로 우리 몸은 기운과 혈액, 수분이 서서히 줄어드는 시기로 접어듭니다. 이 시기엔 무리한 자극보다 회복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커피는 그 회복을 방해합니다. 쉬자고 하는 몸의 요청을 무시하게 만들고 배고프지도 않은데 당분을 당기게 하고 잠을 자야 할 시간에도 얕은 수면에만 머무르게 하지요.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겪는 증상이 바로 밤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겁니다. 커피를 오후 늦게 마시지 않더라도 오전에 마신 한 잔이 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몸속에 남은 자극이 수면의 깊이를 방해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다시 커피를 찾게 되는 이 반복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커피는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경고를 묵살하게 만들고 위장의 건강을 해치고 기분의 리듬을 망가뜨리고 회복력까지 떨어뜨리는 복합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한두 잔이 큰 문제겠느냐고요? 한두 잔이 매일같이 반복되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편이 됩니다. 속쓰림, 소화불량, 만성피로, 우울감, 수면장애. 이 모든 게 한 잔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저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마시고 내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건지 한 번쯤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뇌를 자극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몸속 세포의 작동 방식, 심지어 유전자 수준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버드의 한 연구팀에 따르면 카페인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에서 피로 관련 유전자의 활동이 뚜렷하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몸은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피로를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피곤하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몸이 실제로 피곤함을 처리하고 회복하는 능력, 그러니까 내분비계 기능이 약해지고 기억력이나 집중력처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뇌의 기본적인 기능이 저하된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커피는 피로를 숨기는 게 아니라 피로 자체를 더 크게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커피 마셨더니 정신이 또렷해졌다는 느낌은 일시적일 뿐이고 오히려 커피가 없는 상태에선 아무 일도 하기 어려운 몸으로 변해가는 거지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심리적 반응이 아닙니다. 몸이 실제로 바뀌는 겁니다. 세포의 작동 방식이 달라지고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구조가 무너지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커피는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관문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음식을 삼키면 위로 내려가고 거기서 소화가 시작되지요. 그런데 위와 식도 사이에는 위식도 관략근이라는 작은 근육이 있어서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그런데 커피는 이 관략근을 느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문이 닫혀 있어야 할 타이밍에 덜컥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면서 속이 쓰리고 가슴이 타는 것 같고 신물이 올라오고 심지어는 목이 따끔거리고 마른 기침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바로 위산역류 증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단순한 감기나 체한 것 정도로 여기고 넘긴다는 점이에요. 계속되는 목의 이물감, 말끝마다 나오는 잔기침,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반복된다면 한 번쯤은 위산역류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위장의 점막이 점점 얇아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 시기에 커피처럼 자극이 강한 음료를 계속 마시면 그 얇아진 점막이 금방 손상돼 버립니다. 위산이 직접 닿게 되면 속쓰림은 물론이고 만성 위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래도 나는 속은 괜찮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위 점막 손상은 처음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기 때문에 몸에서 신호를 보내지 않지요. 하지만 점막은 조용히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얇아져 갑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사례 중에는 30 중반의 남성분이 있었어요. 하루에 5잔씩 커피를 마셨는데 속이 불편하단 자각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급성 통증으로 병원에 갔고 내시경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위 점막이 거의 사라지고 위축성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보통은 60 넘은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소견인데 이분은 30대였던 거예요. 이처럼 커피가 위장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깊숙이 손상시키는지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커피를 마셔왔는지예요. 게다가 커피가 유발하는 위산역류는 단순히 위장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식도로 올라온 위산이 목과 후두까지 자극하게 되면 만성 인후염이나 기침, 심하면 성대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자꾸 목소리가 쉬거나 말을 오래 못하겠거나 잔기침이 계속된다면 그 뿌리를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뿐인가요? 커피는 위장 내 압력을 높입니다. 그 말은 음식이 소화되기도 전에 위에서 계속 밀어 올려지는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더부룩함, 트림, 울렁거림, 뱃속에서 공이 구르는 느낌 같은 걸 자주 느끼게 되지요. 이런 증상들을 겪는 분들 중 상당수는 오히려 커피로 위를 달래려 하십니다. 달달한 믹스커피나 라떼 한 잔으로 속을 달래보려는 시도 익숙하시지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위를 더 자극해서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극이 계속 들어오면 그 회복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방해를 받게 됩니다. 회복보다 자극이 앞서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몸이 무뎌지고 고장나기 쉬워지는 거지요. 이제는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단순히 입맛만이 아니라 내 몸 전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맛있는 건 잠깐이고 그 여운은 오래가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커피 없이도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신 자연스러운 대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며 한 걸음씩 바꾸어가는 건강한 하루, 우리 함께 만들어 가보면 좋겠습니다.